네, 청와대 브리핑 전해드리느라 노래를 다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애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바라고요. 자,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 코너입니다. 5년에 한 번 국가정책의 자료로 사용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행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세부 질문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혼자 사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녀 계획은 있는지, 생수를 먹는지 등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이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필요하니까 있는 질문들 아니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각종 질문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고요.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니, 팀장님 오실 때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뭐 몰고 오십니까? 기운이 좋은가 봐요. 좀 바꿔 얘기하면 좀 쉬다가 돈 벌고 가신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 먼저 인구주택 총조사 5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죠? 네, 이 전체 가구 20%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지난달 15일에 시작이 돼가지고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응답해야 하는 표본 국민을 이제 선정한 거든요. 20%. 그렇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답을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응하지 않으면은 조사원이 방문해서 18일까지가 방문 기간이 되는 거고요. 뭐 통계청 가구 대상 통계 한 29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20가지가 이 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뭐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5년마다 통계 자료는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니, 필요한 조사라는 건 대부분 이해를 할 텐데 과거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세세한 질문들 주고받는 건 뭐 저랑 팀장님 정도 사이가 아니면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지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몇 개 보긴 봤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답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의 어떤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앞으로 뭐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전에도 뭐 그런 질문들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집에 뭐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이 바뀌어가는 질문들을 보니까 그 사회의 어떤 행태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아니면은 흰 쌀밥을 일주일에 몇 번 먹는지 아주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괜찮다. 네.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질문 중에 좀 독특한 게 많더라고요. 뭐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이런 것도 물어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사이가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아이 때문에 따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는 시간이 안 맞아서라든지 아니면 또 함께 자는 게 불편해서 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불편하다라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질문들 보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있는데 대부분 조사 항목이 또 유엔에서 권고한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뭐 캐나다 이런 선진국에서도 뭐 배우자하고 이혼했냐, 뭐 사별했거나 별거 중인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불편한 질문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사생아가 혹시 있냐라든지. 아, 그런 질문도 합니까? 네,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뭐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느냐. 그러니까 통계청의 이야기도 5년 전보다는 좀 불쾌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정말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면 그냥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인구주택 총조사 질문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사생아가 있는지 등 이런 불편한 질문들이 다소 포함됐는데요. 어쩔 수 없다. 그냥 국가 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따라야 한다. 아니다. 이런 질문까지는 너무 불편하다. 여러분의 생각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인터넷
혹은 모바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온라인. 네. 일부는 좀 대면으로 직접 좀 물어보게 되니까 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네네.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개인적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저도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원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 답하는 형태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도를 위해서 좀 대면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예. 이게 시대에 맞춰서 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집에 누가 불쑥불쑥 오는 거 좀 저도 남자인데도 좀 무서울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가스 검침 같은 것도 시간 맞추기 어떻게 보면 쉽지도 않고 또 누가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이제 국가 단위 대인원이다. 뭐 아니면 이 개인의 불편함이 우선 돼야 되느냐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좀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좀 형식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언택트 시대니까 이거 충분히 비대면으로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이 예. 들거든요. 뭐 화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불편한 질문에 있어서는 좀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기술 개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지난 총조사 때는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고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번을 기회 삼아서 예. 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지점들은 좀 수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조사원들도 굉장히 힘들 것 어렵다고 같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정말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 맞냐. 요즘 서로 좀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가 맞아요. 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이제 문 여는 과정까지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요. 이게 무슨 호구조사 하냐. 이제 조사원들에게 사실은 항의할 일은 아닌데 그분들은 예.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분들에게 이제 항의하고 따지고 뭐 이런 질문들 했을 때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래서 아마 조사하는 분들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는 사망자 포함해서 몇 명이나 출산했는지 이런 질문 불쾌했어요. 쓸데없어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하셨는데 네. 실제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안 저도 해봤어요. 없어요. 네, 근데 예. 지금 해보신 분들 문자 주신 거 보니까 조금 불쾌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좀 그러네요. 약간. 예. 네. YTN 청취율 1위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인구조사 충분히 찬성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여 완료했습니다. 하시면서 팀장님 너무 멋져요. 일주일 한번 감칠맛 나요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상태 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 안 나올 텐데. 뭔 소리예요, 진짜 오늘.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유엔에서 권고한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올해 질문이 한 45개 정도 되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문제로 얘기되고 있는 게 생수 마시느냐. 그러니까 마시는 물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근 수돗물에 벌레 나왔었잖아요. 이거 좀 반영해서 예. 수자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좀 쓰려고 하는 것들이고. 질문이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입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1인 가구 통계청에서는. 사유나 혼자 간 기간의 응답, 뭐 가구 분화나 1인 가구 형성의 이유를 묻는 거고 또 기간 예. 파악 통해서 가족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그런 조금 불쾌한 질문들을 아까 그 문제를 듣고 보니 좀 너무 직접적이고 약간 예.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다듬을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의견들 들어오고 있는데 네. 1048번님께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중요한 시대적 자료이고 정책 수립 자료이므로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2271번님 문항 자체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묻지마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행동 자체가 부담되네요. 라고 하셨네요. 뭐 질문 문항뿐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그것 봐요. 개인정보를 네. 묻는 것 자체가 좀 맞습니다. 불편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팀장님은 만약에 표본 대상이 된다면 이런 질문들 흔쾌히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원래부터 뭐 누가 시키는 거 좀 잘했어요. 학교에서 뭐 내라고 하면 잘 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마 해달라고 하라고 하면 하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예. 하면서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할까라는 뭐 의구심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걸 뭐 강력하게 제가 따진다든지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예. 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 목적 자체는 좀 정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조사 항목 52개 가운데 뭐 성명, 성별, 나이 이렇게 38개 항목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유엔 통계처의 조사 권고 항목 그대로 반영한 거고 예. 이거는 범세계적 조사 항목에 속하고요. 표본조사 대상 가구의 어떤 개인정보 이런 것들 남용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거 우리 내밀한 우리 가정 문제인데 혹시 이거 뭐 유출된다든지 개인정보 유출 걱정되죠. 근데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응답했다 개인정보 털린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요. 통계 가공이 끝나면 이 정보를 다 코드화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정책에 활용할 정보만 남기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하신다면 좀 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 인구주택 총조사를 거부하면 뭐 과태료도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아마 과태료 부과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꼭 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온라인으로 안 하면 조사원이 찾아가는 이유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없을 경우에는 또 연락이 가고 그래서 이게 좀 길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제기된 것은 올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까다로운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할 때마다 뭐 이야기가 조금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뭐 언론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룬다든지 저는 그런 기억은 없기 때문에 근데 올해 유독 아마 이 사회가 5년 사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떤 비대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좀 개인주의 성향들도 좀 강해졌고 이제는 좀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는 좀 각 가정이라든지 개인 위주의 그런 사회로 조금씩 우리가 변해가다 보니까 올해 유독 여기에 대한 불편함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15년 11월 인구주택 총조사가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을 했었는데 2017년 7월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단 인구주택 총조사는 합헌이다. 그렇죠. 이런 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2967번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조사는 좋지만 질문 문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좀 알려주고 묻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네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냥 뭐 해달라는 것보다는 좀 이유는 알고 이게 이 질문이 왜 필요한 건지. 그러면 저도 흔쾌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질문도 좀 변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변화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시대에 맞춰서 인구 특성 파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이제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통계의 질도 낮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함구한다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답변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세심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5년 뒤에 다시 하잖아요. 그때는 아마 이번에 많은 분들의 의견 들었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좀 상응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올해 추가된 질문들 보면은 1인 가구라면 혼자 사는 이유가 뭔지 또 반려동물 있는지도 묻고 왜냐면 성수 정수기 그 1인 가구랑 반려동물은 우리가 어떤 통계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1인 가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지금 30% 정도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인 가구에 맞는 또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1인 가구가 많은지를 파악해야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수도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관련해서 뭐 한 전문가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정책 결정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진단하는데 뭐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질문들이 정책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인지는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수준 의식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소중한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또 내셨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또 소중함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에 개인정보 가장 민감한 거거든요. 코로나19 때도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